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실행 첫날부터 지역 감염이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년) 내에 경남의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지원됩니다. 경남의 역사가 담긴 경상남도사가 모두 10건의 구성으로 32년 만에 새로 출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런 정부 조치에 경남도도 규제를 풀었는데요.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지역 감염이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이겠죠. 구지은 기자입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94명. 하루 사이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인 경남 297번 확진자는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서울 관악구 417번 확진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악구 확진자가 추석 연휴 기간 창원 고향집을 방문한 겁니다. 경남 297번은 접촉자로 통보받은 후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함께 검사한 경남 297번의 배우자는 음성입니다. 경남 297번은 현재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고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 속에 경남도는 정부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이 유지됩니다.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됩니다.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던 지난 8월 중순 국내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해 씨는 12일 A 사장이 지난 8일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직위 해제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김해 씨는 곧 신임 사장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초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원받는 외국 국적 학생은 초중학생 1,078명으로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게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중복이나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추가 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나 학부모가 원하는 계좌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앞으로 30년 안에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군 최대 전통시장인 의령 전통시장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젊은 사람은 구경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소비도 되고 할 건데 거의 모령에는 알다시피 초고령 사회 이게 그 초고령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난달 기준 의령군 인구는 26,839명, 1년 전에 비해 270여 명 줄었습니다. 의령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인구 소멸 고위험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 소멸을 경고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판정됩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2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의령군과 합천군, 남해군 등 5곳은 고위험 지역,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등 7곳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의료와 교육, 문화시설이 줄거나 사라지면 사실상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경남도는 전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개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출산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 인구 늘리기에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시군하고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지역 특색에 맞게 이제 어떤 인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경남도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인구정책 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경남형 인구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2일 낮 12시쯤 거제 지심도 인근 해상에서 73살 A씨가 조업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배우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통발줄에 발이 걸려 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40대 여성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산청과 함양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족들. 사건 당시 어린아이였던 피해자가 이제 노인이 됐을 만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법안 통과가 계속 무산된 가운데 지역 유족회 사이에서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세상 물정 몰랐던 8살 정정자 할머니는 1951년 2월 7일 아침 부모님과 동생, 언니 등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팔과 팔꿈치에 남은 선명한 상흔은 그날의 참혹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합니다. 너 싹 다 빼리라고 막. 그리고 뭐 실 싸피는 게 빼리라고. 우리가 민심미서 하자꾼들 해야 되지. 밥 해줄 거면 밥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통지부 이제 다 막 빼리라고. 그리고 뭐 다 뭐 싸피는 게 군인 가지고 다 싸지겠는데 뭐. 이젠 목소리, 얼굴조차 희미해진 가족들. 70년 세월이 흘러 8살 소녀는 손자까지 장성한 할머니가 됐지만 끔찍했던 사건에 대한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요 첫번에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살았더라고. 다 죽, 내가 보통 그 이랬었거든. 다 죽고 다 맞다 말았고 돼. 제일로 첫번 맞은데 안 아프더라. 팍 끓여 삐는 기라고 막. 그 낭주 인날라고 못 인나갔대. 다 맞아놓고 3방을 맞아놓고. 군인들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군홧발 소리를 내며 돌아와 확인 사살에 수류탄까지 던졌습니다. 이후 마을을 모조리 불살라버린 이들의 만행에 대해 할머니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뭐 챙이나 갔다 온 저 식구들 다 싸지겠거든. 그래 막 이놈들아 우리 새끼들 다 와 그러냐 감지 다 보았고 총을 그때 많이 살았는데 쑤시니까 사는 사람이 소리 할까요? 킥킥 쌓고 막 소리가 나.
전혀 살았다 하고 나무 재탕을 해서 막 불도 지르고 막 기분 나서 탄도 좀. 할머니의 억울한 심정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건을 조사하는 첫 과정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1951년 3월 29일 제2대 국회 54차 본회의에서 거창지역구 신중복 의원은 지역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격렬하게 요구하는 반면 산청지역구 이병홍 의원은 지병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6년부터 꾸준히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주목받았던 것과 별개로 산청과 함양에서 벌어진 비극은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고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해간 이후에 그때부터 거창 유족회와 산청 함양 유족회가 갈등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관련법이 통과돼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전국 700여 곳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가 뒤따를 거라는 부담감을 정부가 외면한 탓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거창과 산청 함양 두 지역의 유가족회 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창 지역 유가족회 측이 산청과 함양 사건을 별개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거창 유족의 이철수라는 분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니까 이게 인원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거부권 행사됐다 싶어갖고 산청 함양 사건은 거창하고 다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15년간 갈등이 계속됐죠.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의 경위 등이 모두 드러난 산청 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 그럼에도 여러 이유로 보상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고령의 피해자들은 점점 이웃과 가족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유치원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의 한 유치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41번에 걸쳐 유치원비 7,8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또 창원시에 가짜 공사 견적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 2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엄격한 교비회계 기준을 위반했고 범행기간과 금액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담은 2020 양산 국화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3일 동안 개최됩니다. 양산 하북면 통도사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해 공연과 먹거리 부스 운영, 야간 개장을 모두 취소하고 전시 위주의 행사만 진행됩니다. 양산시는 전시 관람 동선을 줄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발열 체크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동 가야유물 특별 전시회가 12일 개막했습니다. 창원 시립마산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당시 해상교역을 보여주는 배 모양 토기를 비롯해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의 토기 등 230여 점이 전시됩니다.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경남의 역사가 담긴 경상남도사가 32년 만에 새로 출간됐습니다. 새로 출간된 도사는 7년의 편찬 기간에 집필위원 150명, 편찬위원 20명이 참여했으며 원고 분량만 4만 5천 장으로 경남 역사서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이 담겼습니다. 경남도사는 모두 10권으로 구성됐으며 경남의 역사적 뿌리인 가야사 서술과 남명사상도 집중 조명됐습니다. 도는 도사를 전자책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와 용우도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됐습니다. 통영시는 6.25 전쟁 당시 정치범 수용소였던 통영 포로수용소가 역사 가치와 양호한 보존 상태를 인정받아 기념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유적 보존과 정비 방향을 세울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사업과 관련한 시민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시설 기준과 중장기 확대 계획을 논의합니다.